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모션 그래픽 기초 영상으로 다음과 같은 텍스트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블렌더 사용 방법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블렌더가 완전 처음이시라면 기존에 올려놓은 블렌더 완전 기초 영상 시리즈를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블렌더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렌더 버전은 4.2 LTS입니다. 우선 제네럴을 눌러서 블렌더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먼저 디폴트 큐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add를 실행한 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X를 누르면은 이렇게 X축으로 회전이 되는데 숫자 90을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90도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바꿔주기 위해서는 탭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에딧 모드로 갑니다. 기본적인 워드프레스에서 글 쓰는 것처럼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준 다음에 원하는 글씨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렌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블렌더 텍스트 모드에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소문자가 있을 때 한 번에 대문자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에딧 모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에 가서 to uppercase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 대문자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문자로 바꾸고 싶으면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에서 to lowercase를 선택해 줍니다. 대문자를 해줄 거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에서 to uppercase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에 가줍니다. 여기 데이터에 가서 폰트에 가면은 이 오픈 폰트 버튼을 선택해서 글씨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글씨체가 있는데 저는 에어리어 볼드를 선택하고 오픈 폰트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오메트리에 보면은 익스트루드가 있는데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절하고 싶으면은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움직이면은 미세 조절이 가능하고 정확하게 숫자로 입력할 수도 있는데 저는 0.15로 해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아웃라이너 창에 보면은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블렌더 모션 그래픽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아니라 메쉬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이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컨버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쉬를 선택해 줍니다.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가보면은 아까와 다르게 텍스트 편집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메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딧 모드 상태에서 마우스를 둔 다음에 알파벳 L키를 누르면은 원래 연결된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선택이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에서 메쉬 오브젝트로 바뀌면서 중복되어 있는 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중복되어 있는 점들을 모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모드에서 알파벳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알파벳 M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머지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by distance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1476개의 꼭지점들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중복된 점들이 사라졌는데요. 마우스를 이제 글자 위에 둔 다음에 알파벳 L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연결된 메쉬가 한 번에 다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모두 선택돼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취소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 글자를 각각의 오브젝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모드 상태에서 알파벳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알파벳 P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separate 기능이 실행되는데요. 여기서 by lose part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텍스트 오브젝트 하나가 아니라 텍스트 1, 2, 3, 4, 5, 6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딧 모드 상태인데요. 이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들을 선택한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약간 뭔가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취소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회전 단축키 R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뭔가 회전되는 피벗 포인트가 이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될 때는 원래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공유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서 인디비듀얼 오리진을 선택한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모두 같기 때문에 같은 곳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글자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오리진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 텍스트 오브젝트를 전부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에서 set origin에 간 다음에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리진이 각각의 글자 위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가 인디비듀얼 오리진인 상태에서 다시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각각의 글자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패드 1을 눌러서 정면에서 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각각의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긴 하는데 뭔가 살짝 이 오프셋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각각의 오브젝트의 이 지오메트리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오리진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옆에서도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뭔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글자가 모두 동일한 각도로 회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empty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parent 기능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넘패드 1을 눌러서 정면에서 바라본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3D 커서를 이 글자의 중심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A를 누른 다음에 empty에서 plane axis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기가 상당히 큰데요.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살짝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르고 X를 눌러서 이 X축으로 살짝 움직인 다음에 이 알파벳 중심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동일하게 Shift D를 누르고 X를 눌러서 이렇게 empty 오브젝트를 추가해 줬습니다. 나머지 4개 글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empty 오브젝트를 글자 중심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D, X, Shift D, X, Shift D, X, Shift D, X를 눌러서 이렇게 empty 오브젝트 7개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 empty 오브젝트가 이 글자의 정면에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이 empty 오브젝트를 이렇게 연속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Y를 눌러서 살짝 안쪽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넘패드 3을 눌러서 측면에서 바라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Y를 눌러서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페런트 기능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이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Ctrl P를 누르면은 Set Parent 기능이 적용되는데 이때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글자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머지 글자에 대해서도 Parent 기능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Ctrl P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제가 단축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여기 메뉴에서 오브젝트에 간 다음에 패런트에 가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동일하게 Set Parent 기능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Ctrl P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해줍니다. 동일하게 나머지 글자에 대해서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Shift 키, Empty 오브젝트, Ctrl P,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모든 글자에 대해서 Empty 오브젝트의 패런트 기능을 적용시켜 줬습니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창은 살짝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넘패드 1을 눌러서 정면에서 바라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Empty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 X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왼쪽 위에 각도가 나옵니다. 로테이션 각도가 나오는데 글자를 뒤로 눕히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요. 마우스를 여기 둔 다음에 알파벳 K를 누르면은 인서트 키프레임 메뉴가 나옵니다. 지금 로테이션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타임라인 창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 키프레임을 50 정도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 X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번에는 로테이션 각도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90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키프레임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다시 알파벳 K를 누르고 이번에도 로테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프레임 1로 간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단축키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누워있다가 프레임이 50이 될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글자가 약간의 시간차를 가지고서 각각 회전하도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할 건데요. 창을 두 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마우스를 이 사이에 두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에어리어 옵션이 나오는데 버티칼 슬릿을 선택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가운데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창이 두 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은 에디터 타입이 3D 뷰포트인데 이것을 그래프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복잡한 창이 나오는데요. 알파벳 N을 눌러서 오른쪽 사이드 메뉴는 닫아주고 키보드에 있는 홈키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pty 오브젝트 7개에 대해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작은 화살표를 선택해 보면은 X, Y, Z에 대한 오일러 로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X축으로만 회전을 신경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창을 다 열어준 다음에 Y, Z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Y, Z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만약에 길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empty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각각의 키프레임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 그래프 에디터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알파벳 A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숫자 3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살짝 3프레임만큼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한 것을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채 이 두 번째 empty 오브젝트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그래프 에디터에 위치시키고 알파벳 A를 눌러서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해 준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누르고 3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 글자가 3프레임만큼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Shift 키를 누른 채 이 세 번째 글자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그래프 에디터에 위치시킨 다음에 알파벳 A를 누르고 이동 단축키 G, 숫자 3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했었던 이 아래에 해당되는 글자는 3씩 3번 움직였고 이 두 번째 글자인 E는 3씩 2번, 세 번째 글자인 D는 3씩 1번 움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N, E, L, B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이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래프 에디터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알파벳 A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알파벳 G, 3을 눌러서 3프레임만큼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 이 글자를 선택해 준 다음에 다시 그래프 에디터에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주고 G를 누르고 3을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Shift 키를 누른 채 L을 선택하고 그래프 에디터에서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G를 누르고 3을 눌러주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Shift 키를 누른 채 이 empty 오브젝트를 선택해주고 그래프 에디터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알파벳 A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 G, 3을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 모든 글자가 3프레임만큼의 딜레이를 갖고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 애니메이션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글자의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일어섰다가 다시 눕혀줘야 되는데 쉽게 해주기 위해서는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Shift D를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약 100프레임쯤으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글자가 일어섰다가 다시 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간단하게 회전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알파벳 A를 눌러서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T를 누르면은 Set Keyframe Interpolation이라고 해서 어떠한 인터폴레이션을 가지고서 각각의 키프레임이 움직이는지 사전에 준비된 것을 쉽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운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에 둔 다음에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알파벳 T를 누르고 다양한 종류의 인터폴레이션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쿼드라틱을 선택하고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아까 선택했었던 바운스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시 T를 누르고 바운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키프레임이 120 정도까지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웃풋에 가서 프레임 레인지가 1부터 250인데 12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타임라인에 둔 다음에 홈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꽉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이렇게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 에디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두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오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조인 에어리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원하는 창으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3D 뷰포트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둔 다음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닥면을 추가하고 쉐이딩 기능과 라이팅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이 타임라인 창으로 가서 지금 58 프레임에 있는데 이 값을 1을 누르고 엔터키를 눌러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프레임에 둔 다음에 바닥면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메시에서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 주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글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크기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자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데요. 지금 플레인이 이 글자 중심에 위치하도록 이동 단축키 G, X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Z를 눌러서 이 글자 아래에 위치하도록 살짝 움직여 줍니다. 실제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는지 보기 위해서 넘패드 0을 눌러서 이 카메라에서 어떻게 담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여기 뷰에서 내비게이션에 간 다음에 워크 내비게이션 기능을 실행해 주고 WASD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잡았으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를 설정해 줍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번 어떻게 카메라에 잡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렌더링 되는 결과를 미리 보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뒤에 벽이 약간 이상한데요. 탭키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엣지 셀렉트 모드로 가서 뒤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고 알파벳 E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모디파이어에 가서 Add 모디파이어에서 제네레이트에서 베벨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해 줄 건데요. 이 어마운트 값을 0.4 정도로 키워주고 이 세그멘트 값도 10 정도로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이 플레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해 줍니다. 다시 넘패드 0을 눌러서 이 카메라 뷰에서 보면은 뒤에 벽이 예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도 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머티리얼에 가서 뉴에 간 다음에 이 베이스 컬러를 원하는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도 선택하고 동일하게 머티리얼에 가서 뉴에서 베이스 컬러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글자에 대해서도 머티리얼에 가서 뉴에서 원하는 색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글자에 대해서 색이 적용됐는데 뭔가 색깔이 안 이뻐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꿨는데도 안 이뻐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 뷰로 간 다음에 지금 이 바닥에 대해서 색을 입히지 않았는데요. 뉴 버튼을 누르고 이 바닥은 살짝 초록색 계열로 해준 다음에 지금 이 메탈릭 값이 기본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메탈릭을 한 0.75 정도로 키워주고 이 러프니스 값은 한 0.15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이 조명 때문에 뒤에 반사되는 게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라이트를 선택하고 여기서 선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스트렝스가 1000이어서 너무 센데 스트렝스는 3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눌러서 이 선라이트의 위치를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다시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봅니다. 지금 뭔가 카메라 위치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카메라를 선택하고 이 포컬 랭스가 50mm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원하는 대로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화면에 차게 하기 위해서 이 포컬 랭스를 저는 60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다음으로 렌더링 옵션을 조절해서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프로퍼티스에 간 다음에 렌더 엔진이 EV로 되어 있고 그 아래 레이 트레이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레이 트레이싱만 선택을 해줘도 EV 렌더 엔진에서도 이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닥까지 표현되도록 카메라 위치를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 내비게이션 기능을 적용할 건데요. 내비게이션에서 워크 내비게이션인데 이 워크 내비게이션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Add to Quick Favorite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뷰 상태에서 알파벳 Q를 누르면은 이 워크 내비게이션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WASD 키를 눌러서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속도 조절은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프레임에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렌더 엔진이 EV인데 이번에는 사이클스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스 렌더 엔진으로 바꾸면은 더 뛰어난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컴퓨터 성능이 낮으면은 상당한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낮을 경우에는 그냥 EV 렌더 엔진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V에서 사이클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GPU를 선택해 주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조금 더 좋은 렌더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엔진을 사이클스로 바꾼 상태에서 이 카메라를 선택하고 다시 카메라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가보면은 여기 뎁스 오브 필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f-stop 값이라고 해서 이 카메라의 f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2.8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낮춰주면은 아웃포커싱 기능이 엄청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 f 값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이 f 값을 0.5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트 프로퍼티스를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키프레임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30프레임쯤에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이 f 값을 2.8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키프레임을 100프레임쯤에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30프레임부터 이 100프레임까지는 이 f-stop 값이 2.8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인 120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다시 이 f-stop 값을 0.5로 바꿔주고 여기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 가서 스페이스를 눌러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살짝 아웃포커싱 기능이 적용됐다가 다시 초점이 맺혔다가 다시 아웃포커싱 기능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 각도도 살짝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알파벳 K를 눌러서 로테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한 60프레임 정도로 간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누르고 Z를 눌러서 살짝 움직여주고 알파벳 K를 누르고 로테이션 키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회전 단축키 R, Z를 눌러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살짝 움직여주고 알파벳 K를 누른 다음에 로테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에 가서 다시 플레이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도 살짝 움직이면서 글자도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렌더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하기 전에 렌더링 옵션을 봐야 되는데 아웃풋에 가서 레졸루션이 FHD인지 확인을 해주고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24fps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폴더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기본이 템프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accept를 선택해서
파일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원하는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원하는 폴더를 선택했으면은 Accept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일 포맷이 기본이 PNG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해 보면은 PNG나 JPG 또는 FFmpeg 비디오라고 해서 바로 동영상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PNG 이미지 시퀀스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동영상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와 중간에 렌더링 하다가 멈추더라도 렌더링된 이미지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PNG 포맷으로 렌더링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렌더 프로퍼티스에서 아직 수정을 안 한 게 있는데요. 이 렌더 프로퍼티스에 보면은 뷰포트가 있고 렌더가 있습니다. 이 뷰포트에서 맥스 샘플이 1024인데 너무 많기 때문에 128개 정도로 바꿔주고 여기 렌더 할 때도 맥스 샘플이 기본이 4096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값도 128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노이즈를 선택해 준 다음에 렌더 이미지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에서 렌더 이미지를 하면은 첫 번째 프레임 렌더링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하나에 렌더링 할 때 걸린 시간은 4.8초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엔비디아 RTX 4090으로 속도가 빠른 편인데 만약 컴퓨터 성능이 느리면은 렌더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창을 닫아준 다음에 이번에는 최종 렌더링으로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선택해서 이미지 시퀀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 텍스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각각의 글자가 회전하는 모션 그래픽을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블렌더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